안녕하세요. 11월 22일 월요일 11월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고요. 오늘 시장은 반도체의 폭풍 매수로 들어오는 삼성전자 우선주, 프로텍, 마이크로프렌드 등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가 대단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7만 전자로 하락을 했을 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반도체의 D램 가격이 끊임없이 하락을 한다,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 그리고 증시의 상황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20년, 30년과는 삼성전자의 현재 행보가 대단히 다르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세계 제1의 반도체의 기업 삼성전자를 지난 20년과 비교해서 외국인뿐이 아니라 기관 투자가 역시나 지수가 상승해서 그런지 과거의 잣대로 바라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20년 내 가장 최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 비용에 따른 매도세를 동학개미인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사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연말에 특별 배당이 나올지는 또 지난해에는 나왔는데 모르겠지만서도 그러한 부분들 이제 국부 유출이 아닌 국내에 남아있는 돈으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고 계시는 분들은 대단히 긍정적인 투자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로써 저는 올 연말 좀 지나친 생각이었는지 내년 초반 상반기까지도 4,000포인트까지를 지난번 삼성전자 영상에서 다루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끊임없이 팔 수가 없습니다. 51.21%, 51.1617 정도가 가장 최근 지난해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57%의 외국인 보유,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난해에 비해서 14%, 15%까지를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매도한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을 14% 이상을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는 내국인 우리나라의 투자 국민들이 이렇게 가져온 상황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인버스를 한다, 뭐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5G 또는 인공지능 또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모든 시각이 전부 다 반도체의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3분기에 최고 매출 영업이익을 올렸죠. 분기 영업이익이 15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끊임없이 지분 보유를 팔게 되고 이제 오늘 44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코스피가 다시 안착을 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앞으로 조금 늦더라도 내년 정도라고 한다라면 또는 내년 상반기일지라도 충분하게 대한민국의 증시가 4000포인트를 향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코스피 200 지수 종목의 편입이 과거와는 20년, 30년 전과는 판이하게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달라졌다. 어떤 종목으로 달라졌느냐?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기업들로 재구성이 되어 있다. 삼성전자는 더 이상 이제 가치주만이 아닌 가치 성장까지 5G 장비 그리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까지를 이렇게 또는 AI 반도체까지 이제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전이야 뭐 어느 정도 베이스에 깔고 가는 부분이고 신성약으로는 5G 장비 그리고 비메모리 시장에 대만의 TSMC를 이렇게 잠식을 해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증시는 저는 낙관적이다. 따라서 인버스 투자는 많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백악관 의회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삼성전자의 미국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 발표가 이번 주 중으로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미 의회 소식통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후보지를 압축해서 이번 주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고, 삼성전자의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건설 장소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스를 최종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미국에 약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을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19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을 방문해서 백악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났고, 이 부회장과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 방안과 연방정부 차원의 반도체 기업 대상 인센티브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삼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앞서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79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요청했으며 삼성전자도 시한 전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올라온 기사를 잠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분을 빼고서도 3분기 반도체 매출 1위를 달성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매출을 제외하고도 인텔을 꺾고 글로벌 반도체 1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10월 20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점유율이 14.11%를 기록하며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고, 2위인 인텔의 점유율 12%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옴디아는 반도체 기업의 매출 조사에서 파운드리 실적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점유율은 13.12%, 인텔이 13.53%에 근소하게 뒤져 2분기에는 2위를 차지하고 3분기는 1위를 탈환하는, 그것도 2%포인트 이상의 격차. 하지만 3분기에 D램 등 메모리 가격 상승과 판매량 증가로 인텔의 실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3위는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입니다. 삼성이 분기 매출에서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던 2018년 3분기 이후 11분기 만이었다. 반도체 제조사 극자회선 노광장비 확보 경쟁이 점입 가경이며, 반도체 수탁 생산 파운드리 D램 업계는 EUV 노광장비 숫자가 경쟁력으로까지 여겨지는 추세이다. EUV 노광장비는 기존 장비 대비 반도체로 미세화 공정 축소에 유리하고요. 파운드리 업계는 EUV 상용화 유무로 업계 판도 재편이 끝났다. 점유율 1위 TSMC와 2위 삼성전자가 노광장비를 도입하고 7나노미터 이하 공정, 현재는 5나노미터 가능한 곳은 전세계 유일한 TSMC와 삼성전자의 두 곳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석권은 저는 10년보다는 5, 6년 앞으로 2025년 정도라고 한다면 대만의 TSMC 1위와 격차가 대단히 근소하게 줄여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현재 신용시가 0.16%. 저는 참 화가 나는데요. 대한민국 전 세계 반도체 유리기업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500조도 안 된다는 이 사실에 참으로 개탄합니다. 시가총액은 450조가 아직 안 되고요. 오늘 현재 3시 2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7만전자 7만 5천원 일봉상에서 61선 갭을 띄어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현재 보유율은 51.21%, 51%의 초반의 이러한 상황은 대단히 2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보유 지분. 그러나 삼성전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놀랄만한 어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반면에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 수급을 잠시 한번 볼까요? 그동안의 모습을. 오늘은 폭풍 매수를 또 하는 모습이겠죠. 이와 같은 삼성전자를 이렇게를 보게 되면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 끊임없이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연기금을 보더라도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매도합니다.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 문제이고요. 따라서 외국인도 최저 보유 지분, 기관 투자가도 최저 보유 지분, 따라서 2차 전지로 쏠렸던 그러한 부분이 반도체 부분으로 어느 정도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 오늘 삼성전자는 거래량이 2450만 주, 현재 3시 4분을 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도 74.43%, 지난해 여름 정도라고 한다면 79%의 외국인 보유 지분에서 14% 정도를 내국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합개미들이 해서 결국에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가장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연말만 되기만 하면은 요 삼성전자와 기관 투자가들은 늘 개인 투자들을 무시했죠. 손실 본 것은 개인들만 손실 보고 자기들하고 외국인들만이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부분들만 항상 기사로 내버렸었죠. 이와 같이 삼성전자의 수급만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해졌는가를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12월에 이제 대주주 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내국인 시장을 현재 고객 예탁금은 66조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신용잔고 23조 2566억 원에 해당하고 환율이 조금 불안합니다. 1186.8원 정도 1200원에 가까운 확률의 문제가 되고 현재 미국 시장과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증시는 11월 현재는 조금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대는 조금 더 잦아들고 비메모리 시장이 앞으로 2022년도에 지속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지속될 거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버는 기업 언제금 반드시 시장에서는 평가 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투자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주가가 빠진다 손치더라도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배당 수익으로도 충분히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올해 부디 특별 배당이 좀 나와서 조금 더 기분 좋은 2021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